저는 45세 남성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남성 환자를 만나지만 사실 제 진료실을 나서는 사람 중 절반은 여성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남편 문제를 대신 상담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63세 여성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몇 년 전부터 저를 안 건드려요.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하게 허리도 아프고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잠도 잘 안 와요. 혹시 이것도 관련이 있나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단순히 호르몬 문제를 떠올리기보다 한 사람의 생명력이 꺼져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표정에는 외로움, 서운함,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여성이 아니라는 상실감이 뒤섞여 있었죠.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성관계를 멈춘다는 건 단지 관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몸의 시계를 멈추는 일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성생활이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은 더 그렇죠. 폐경이 오고 질 건조증이 생기고 몸에 변화가 생기면 스스로를 점점 뒤로 물립니다. 이 나이에 그런 걸 이야기하기도 부끄럽다. 남편이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겠지. 이제 나는 그냥 엄마이자 할머니일 뿐이야. 그렇게 마음을 닫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로서 20년 동안 환자들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몸은 진짜로 다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성의 몸은 단순한 호르몬 덩어리가 아닙니다. 자극을 기억하고 교감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입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은 여성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얼굴빛이 흐려지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이유 없이 피곤해집니다. 몸이 마치 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정지시키는 겁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건 그분들이 대부분 이게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노화가 아니라 중단입니다. 관계가 끊기면 혈류가 떨어지고 호르몬이 멈추며 세포가 활동을 멈춥니다. 마치 오래된 시계를 서랍에 넣어두는 것처럼요. 반대로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는 여성들은 확연히 다릅니다. 70이 넘어도 걸음걸이에 탄력이 있고 피부에 윤기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아직 나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여성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성관계는 여성에게 쾌락이 아니라 생명유지 장치다. 이건 결코 음담패설이나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성의 몸은 교감과 접촉을 통해 호르몬의 흐름을 조절하고 뇌와 심장을 잇는 신경을 자극하며 그로 인해 몸 전체의 순환이 달라집니다. 관계를 멈추는 건 그 순환을 끊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심장은 계속 뛰어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몸도 사랑받는 감각을 잃으면 점점 굳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명의 의사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단언합니다. 여성이 나이 들어서도 성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히 욕구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 정신적 건강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이유는 단 한 가지 공통된 진실로 이어집니다. 사랑을 멈추면 몸이 늙고 사랑을 이어가면 몸이 살아납니다. 이건 과학이고 동시에 인생의 이치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차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몸에서 가장 먼저 변화를 느끼는 시점은 폐경이 찾아올 때입니다. 생리가 멈추면 모든 기능이 멈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전히 미세한 양의 여성 호르몬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그 호르몬이 분비될 기회를 잃는다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생리 주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넘어 뼈의 밀도를 유지하고 피부의 탄력을 잡아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시키는 핵심 물질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관계가 끊기면 이 호르몬의 흐름이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자극이 없고 교감이 없고 뇌가 이제는 필요 없구나라고 판단하는 순간 분비선의 활동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적 자극은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생리 반응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들떠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
뇌하수체와 시상하부가 활성화되면서 호르몬을 조절합니다. 폐경 이후에도 뇌는 여전히 그 회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극을 받지 못할 뿐이죠. 관계를 통해 교감이 일어나면 그 회로가 다시 깨어나고 소량이지만 에스트로겐이 분비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피부와 머리카락, 심지어 기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 중에 본 여성 환자 중 한 분은 58세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뼈밀도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얼굴빛도 거칠었죠. 그런데 1년 후 다시 검사했을 때 수치가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뼈가 아니라 제 마음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은 함께 움직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몸을 단단히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은 단독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감정과 신체, 자극이 동시에 일어날 때 가장 활발히 분비됩니다. 즉, 따뜻한 대화, 스킨십, 포옹, 그리고 성관계 같은 친밀한 접촉이 바로 그 신호를 줍니다. 이런 자극은 단순히 쾌감의 영역을 넘어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하여 아직 생명력이 남아있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받은 뇌는 다시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마치 오래된 엔진에 다시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요. 이 호르몬의 영향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피부의 콜라겐 합성이 유지되어 잔주름이 완화되고 피하 지방의 분포가 균형을 이루며 얼굴빛이 맑아집니다. 또한 심혈관계의 탄력이 유지되어 혈압이 안정되고 골다공증 위험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겁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관계가 끊긴 여성은 혈류순환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뼈밀도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호르몬의 중단 탓입니다. 어느 65세 여성 환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편이 몇 년 전부터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손을 잡아주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고 잠도 잘 와요.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여성의 몸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다만 멈춰 있었다는 사실을 잊고 지냈을 뿐이죠. 관계를 유지하면 몸은 다시 흐름을 찾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생리적인 회복 신호입니다. 여성 호르몬은 관계의 끈 속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꾸준한 교감은 뇌에서 옥시토신, 프로락틴, 도파민을 함께 분비하게 하고 이 호르몬들이 서로 연동되며 에스트로겐 회로를 자극합니다. 그 결과로 피부는 윤기가 돌고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그 상태가 바로 여성으로서의 균형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폐경이 왔다고 여성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멈추게 만드는 건 교감이 사라진 순간이에요. 여성의 몸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반응할 수 있는 놀라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돕는 스위치를 눌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스위치가 바로 관계입니다. 남편의 손길, 따뜻한 포옹, 사랑의 감각이 뇌의 회로를 다시 연결하고 그때마다 호르몬이 조금씩 다시 흐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바로 젊음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것이 여성이 나이 들어서도 성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호르몬은 약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접촉으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호르몬은 약보다 훨씬 강력하고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사랑이 몸을 살리고 몸이 다시 사랑을 부르는 순환, 그것이 여성 건강의 진짜 비밀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질 건강과 혈류 순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의 노화라고 하면 단순히 건조해지고 통증이 생기는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면 여성의 혈류량이 줄고 특히 골반 쪽으로 가는 혈관의 탄성이 떨어집니다. 혈액이 덜 흐른다는 건 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덜 받는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질점막이 얇아지고 윤활이 줄고 세균이 쉽게 증식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는 여성들에게서
위축성 질염, 소양증, 잦은 요로 감염이 자주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면 질 내부의 혈류가 살아납니다. 관계 중에는 골반 전체의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이 순환하면서 세포 재생이 촉진됩니다. 쉽게 말해 질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근육처럼 자극을 받을 때 수축과 이완이 일어나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 조직이 단단해지고 건강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위축됩니다. 우리가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하면 한 달 뒤에 근육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원리죠. 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스스로 퇴화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여성 환자는 59세였는데 오랜 세월 남편과 관계를 끊은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질건조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찾았죠. 치료 중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시면 혈류가 돌아오실 겁니다. 그분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선생님, 그런 말은 이제 너무 늦었죠. 그런데 몇 달 뒤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알고 보니 남편과 여행을 다녀왔고 오랜만에 교감을 나누셨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질점막의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그건 약의 효과가 아니라 순환의 회복이었습니다. 질 건강을 이야기할 때 저는 자주 산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산소가 들어오면 세포는 젊어집니다. 성관계 중에는 골반의 혈류량이 평소보다 23배 증가하며 그 산소가 조직을 재생시킵니다. 덕분에 점막의 두께가 유지되고 염증을 막는 면역세포가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꾸준히 교감이 있는 여성일수록 위축성 질염이나 세균성 감염이 적고 방광염 재발률도 낮습니다. 관계가 단순히 쾌락을 위한 게 아니라 몸의 방어 시스템을 깨우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관계가 없으면 질의 신경 수용체가 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감각이 무뎌지고 통증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오랜 금욕 후 관계를 시도할 때 아픔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관계를 조금씩 이어가면 신경이 다시 자극에 익숙해지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관계를 회복한 여성은 질내 산성도가 정상화되고 염증 수치가 안정되며 세포 재생이 활발해집니다. 즉, 몸이 살아있는 통로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간과하지만 여성의 성기 구조는 근육과 점막, 신경, 혈관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순환이 필수예요. 관계는 그 순환을 만들어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자극입니다. 단지 성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골반 전체의 혈류가 움직이기 때문에 하복부 통증이나 생리 전 증후군이 줄고 심지어 소화 기능도 개선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막혀 있으면 통증이 생기고 열이 식고 마음까지 굳습니다. 관계는 그 막힌 길을 다시 트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남성들도 꼭 알아야 합니다. 여성의 몸은 상대의 온도와 호흡, 그리고 마음의 안정감 속에서 혈류를 회복합니다.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관계는 오히려 긴장을 유발해서 근육을 수축시키죠. 하지만 감정적인 교감 속의 관계는 뇌의 편도체를 안정시켜 혈관이 부드럽게 열립니다. 즉, 따뜻한 마음이 따뜻한 혈류를 만듭니다. 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부의 관계 건강, 나아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질의 탄력과 윤활은 여성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사라지면 자신감도 사라집니다. 반대로 관계가 살아나면 몸이 먼저 달라집니다. 걷는 자세가 바뀌고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에 생기가 돌죠. 저는 수없이 그런 변화를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질의 건강은 사랑의 온도와 비례합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를 포기하지 마세요. 관계는 더 이상 젊은 날의 유희가 아니라 몸의 순환을 유지하는 생리적 운동입니다. 여성의 몸은 사용할수록 건강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류가 돌고 산소가 공급되고 세포가 깨어나면 몸 전체가 다시 젊어집니다. 이것이 여성이 나이 들어서도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의 감각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세포를 살리는 생명의 신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심혈관 건강과 면역력입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남녀를 떠나 모든 환자들에게 강조합니다. 좋은 성생활은 최고의 순환 운동이다. 성관계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아닙니다. 실제로 심장이 뛰고 혈관이 확장되고 근육이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복합적인 생리 반응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관계 중에 심박수는 분당 110회 정도까지 오르고 호흡은 2배 가까이 빨라지며 혈류량은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합니다. 쉽게 말해 가벼운 조깅이나 요가보다 더 강력한 유산소 운동을 하는 셈이죠. 이 과정에서 몸은 산소를 더 많이 공급받고 심장은 리듬을 맞추며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성의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40% 이상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혈압약을 복용하던 여성 환자분 중에서 관계를 회복한 뒤 혈압 수치가 안정된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성관계 중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이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관 내피세포를 부드럽게 만들어 혈류 저항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혈압이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심장이 덜 지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성생활이 면역력을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성관계를 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교대로 활성화되며 면역세포의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이때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자연 진통제 역할을 하고 옥시토신은 면역 조절 호르몬으로 작용합니다. 그 결과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은 면역글로불린 IgA 수치가 높아집니다. IgA는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첫 번째 방어선이에요.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주 1회 이상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IgA 수치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30%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는 여성은 감기나 염증성 질환에 덜 걸리고 회복 속도도 빠릅니다. 또한 성관계 중에는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농도가 낮아집니다. 코르티솔이 줄어들면 염증 반응이 완화되고 면역 시스템이 안정됩니다. 간단히 말해 스트레스를 이기는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사랑을 나눈 뒤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 생리적 변화입니다. 심장이 안정되고 혈류가 원활해지며 면역세포가 활발히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저는 때때로 여성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관계는 당신의 혈관을 세차게 닦아주는 청소기와 같습니다. 혈류가 돌면 노폐물이 쌓이지 않고 혈관의 탄성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혈관벽이 굳고 혈류가 느려지며 염증이 쌓입니다. 성생활은 몸을 안에서부터 젊게 유지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순환 운동입니다. 게다가 관계를 통해 얻는 산소 공급은 세포 재생을 촉진해 상처 회복력까지 높입니다. 이건 단지 심장과 혈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면역력 또한 정서적인 교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따뜻한 스킨십, 신뢰감 있는 관계, 정서적 안정감은 모두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높입니다. 감정이 불안하거나 외로울 때는 면역이 떨어지고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죠. 하지만 사랑받고 있다는 감각은 뇌의 면역 회로를 켜줍니다. 관계 속에서 생기는 따뜻한 접촉이 바로 그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한 번은 70대 초반의 여성 환자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요즘 왜 이렇게 감기에 안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예전보다 저를 자주 안아줘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방주사입니다. 실제로 사랑과 접촉은 몸의 방패를 두껍게 만듭니다. 그러니 성관계를 단순히 욕구의 충족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것은 심장을 단련시키고 혈관을 젊게 유지하며 면역을 강화시키는 생명순환의 기술입니다. 결국 관계를 꾸준히 이어간다는 건 몸 안의 순환 펌프를 계속 돌려주는 행위입니다. 심장이 쉬지 않듯
사랑도 쉬면 안 됩니다.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끊어지듯 교감이 멈추면 몸의 순환도 식습니다. 관계를 이어가면 심장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뛰고 혈관은 더 유연해집니다. 이것이 여성이 나이 들어서도 성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은 혈관을 깨우고 혈관이 다시 생명을 깨웁니다. 네 번째 이유는 불면증과 우울증 완화입니다. 저는 비뇨기과 의사이지만 실제로 많은 여성 환자들이 불면이나 우울 증상으로 저를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랑 예전처럼 가까워지지 않아서 마음이 불안하다는 말로 시작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엔 공허함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폐경 이후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분비도 함께 떨어집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부족하면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여성들은 이런 증상이 훨씬 적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관계는 뇌의 행복 회로를 다시 작동시키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나누는 동안 뇌에서는 엔도르핀, 옥시토신, 세로토닌이 동시에 분비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불안과 긴장을 줄이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천연 진정제입니다. 관계가 끝난 뒤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호르몬이 몸을 진정시키는 과정이에요. 실제로 관계 후에는 체온이 살짝 올라가면서 뇌의 교감신경이 이완되고 그 덕분에 깊은 잠으로 진입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눈 날은 이상하게 잠이 잘 온다는 말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66세 여성 환자는 폐경 후 10년 넘게 불면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하루도 못 잤죠. 그런데 남편과 오랜만에 가까워진 뒤 놀랍게도 약 없이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게 진짜 잠이구나 싶었어요. 몸이 따뜻하고 마음이 편해서 스르르 잠이 왔어요. 저는 그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관계는 단순히 몸의 문제를 넘어 뇌의 밸런스를 다시 맞추는 행위입니다. 사랑과 접촉은 세로토닌을 분비시키고 그 세로토닌이 멜라토닌 합성을 촉진합니다. 결국 행복한 감정이 잠을 부르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건 관계를 통해 느끼는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폐경기 이후 여성들은 이제 난 끝났어라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고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관계를 통해 사랑받고 있다는 감각이 생기면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옥시토신은 단순히 친밀감을 만드는 호르몬이 아니라 뇌의 불안 회로를 차단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감각은 약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안정 효과를 줍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성생활이 규칙적인 중년 여성의 우울증 발병률이 50%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교감이 있는 사람은 고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마음을, 마음은 다시 몸을 살립니다. 관계가 단절되면 몸은 점점 긴장 상태에 머물고 그로 인해 불면이 생깁니다. 하지만 관계를 회복하면 그 긴장이 풀리며 자연스럽게 수면의 리듬이 돌아옵니다. 저는 종종 이런 비유를 씁니다. 잠은 마음이 문을 닫을 때 찾아오는데 관계는 그 문을 부드럽게 닫아주는 손길입니다. 따뜻한 손길 하나가 뇌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또한 관계 중 분비되는 도파민은 보상 호르몬으로서 뇌에 긍정적인 기억을 남깁니다. 반복적인 교감은 내 삶은 여전히 따뜻하다는 신호를 주어 우울감을 예방합니다. 반면 관계가 끊기면 뇌는 그 자극을 잃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사라지는 겁니다. 단순히 호르몬이 아니라 삶의 활력이 사라진 상태인 거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환자들에게 합니다. 사랑은 가장 강력한 수면제이고 최고의 항우울제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순간 뇌는 안전하다고 인식합니다. 그 순간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몸은 회복의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될수록 뇌의 회로가 안정되고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결국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여성이 나이 들어서도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정신적 회복에 있습니다. 사랑받는 감각, 포옹의 온기, 손끝의 접촉은 약으로 대신할 수 없는 안정제입니다. 불면증과 우울증은 외로움에서 시작되고 그 외로움을 녹이는 건 언제나 따뜻한 교감입니다. 이것이 여성이 나이 들어서도 성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이 뇌를 치유하고 뇌가 다시 몸을 살립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골반적인 강화와 요실금 예방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합니다. 재채기할 때 소변이 새요. 웃다가 바지에 조금 묻었어요.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요. 대부분 그냥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근육 사용의 중단입니다. 여성의 골반 안에는 소변, 대변, 자궁을 지탱하는 얇은 근육층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골반저근이라고 부르죠. 이 근육은 평소에는 조용히 있지만 몸의 중심을 잡고 방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출산 경험이나 호르몬 감소로 인해 이 근육이 약해지고 여기에 더해 성생활이 끊기면 이 근육이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근육은 점점 느슨해지고 그 결과 요실금, 질이완, 심한 경우에는 자궁하수까지 생깁니다. 반대로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여성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관계 중에는 질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연스러운 케겔 운동과 같습니다. 인위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몸은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 단련되는 거죠. 실제로 성관계를 지속하는 여성의 골반적인 근력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2030%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근육의 문제를 넘어서 내부 장기의 지지력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관계는 몸의 안쪽에서 하는 피트니스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환자들에게 자주 합니다. 운동은 헬스장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몸의 안쪽도 움직여야 합니다. 실제로 60대 중반의 한 환자분은 오랜만에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한 뒤 요실금 증상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분은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몸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관계 중 발생하는 근육의 수축이 방광과 요도 주변 근육을 자극해 탄력을 되살린 겁니다. 이건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몸이 직접 기억하고 회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골반저근이 강화되면 단순히 소변 조절뿐 아니라 몸의 중심 안정성도 달라집니다. 자세가 곧아지고 허리 통증이 줄고 복부 근육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는 여성들이 걸음걸이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안쪽에 힘이 살아나면 바깥의 균형도 되찾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외적인 운동에는 신경 쓰면서도 내부 근육의 움직임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젊음을 지탱하는 건 바로 그 안쪽의 근육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관계 중에는 골반저근이 수축될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쾌감뿐 아니라 근육의 학습과 회복에도 관여합니다. 즉, 관계를 통해 근육이 운동 효과를 얻고 뇌는 그 자극을 유쾌한 경험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꾸준히 하는 여성은 케겔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운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물론 관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간단한 케겔 운동을 병행하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자연스러운 자극입니다. 교감 속에서 일어나는 근육의 움직임은 억지로 하는 운동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긴장이 아닌 편안함 속에서 일어나는 수축이기 때문이죠. 몸이 즐거움을 느낄 때 근육은 부드럽고 깊게 움직입니다. 그게 진짜 운동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계를 통한 골반 자극이 여성 호르몬의 흐름에도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골반저근이 움직일 때 혈류가 늘어나고 그 혈류가 난소와 부신으로 가며 호르몬 분비를 도와줍니다. 즉, 근육의 움직임 하나가
호르몬의 리듬까지 살리는 셈입니다. 이건 몸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안쪽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용을 멈출 뿐이에요. 실제로 성생활을 이어가는 여성은 요실금이나 지리왕 같은 문제로 병원을 찾는 빈도가 낮습니다. 꾸준한 자극과 순환 덕분에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단순히 친밀함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근육과 장기를 위한 운동이자 치료입니다. 결국 여성이 나이 들어서도 성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5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은 움직일 때만 깨어납니다. 골반의 근육을 깨우는 건 운동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관계는 몸의 가장 깊은 곳을 단련시키는 유일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운동은 삶의 질을 바꾸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6번째 이유는 자존감과 여성성의 회복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여성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눈빛 속에 힘이 빠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거울을 보면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단순히 호르몬 수치보다 먼저 그분의 자존감을 봅니다. 여성에게 자존감은 단지 자신을 믿는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관계가 끊기면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점점 성적 존재가 아닌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자신이 더 이상 여자가 아니라 그저 가족의 일원, 엄마 혹은 할머니일 뿐이라고 느끼죠. 이건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뇌의 감정 회로가 닫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관계를 회복한 여성들은 그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장면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처음 병원에 왔을 땐 말투도 조심스럽고 눈빛도 어딘가 움츠러들어 있던 분들이 관계를 되찾고 몇 달 뒤 다시 올 때는 얼굴에 생기가 돌아옵니다. 눈빛이 반짝이고 어깨가 펴져 있고 말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저는 그걸 몸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난다고 표현합니다. 관계는 단순한 성적 행위가 아니라 여성에게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이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되돌려주는 과정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성관계는 뇌의 자기인식 회로를 자극합니다. 즉,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뇌의 활성 영역이 달라집니다. 관계를 통해 사랑받고 있다는 감각을 느낄 때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자신감, 사회적 활력, 정서적 안정과 직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꾸준한 교감이 있는 여성은 외로움에 강하고 새로운 일에 대한 의욕도 높습니다. 반면 관계가 끊기면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고 자신감이 떨어지며 우울감이 커집니다. 몸의 호르몬 변화만큼이나 뇌의 자기 가치감이 급격히 낮아지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7세 여성 환자가 진료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여자가 아니에요. 그 말이 얼마나 슬프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나이가 아니라 감각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몇 달 뒤 그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 남편이 저한테 말을 걸어요. 저도 화장도 다시 하고요.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성성이 돌아온 겁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 눈빛엔 다시 나라는 존재의 온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성성은 단지 외모나 젊음으로 정의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감각의 생명력입니다. 자신이 여전히 느낄 수 있고 반응할 수 있으며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감정이 살아있을 때 그게 바로 여성성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오직 교감 속에서 되살아납니다. 관계를 통해 몸이 반응하면 뇌는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때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기분이 안정되며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그건 어떤 심리 상담보다 빠르고 강력한 효과입니다. 또한 관계를 통해 여성은 자신의 몸과 화해하게 됩니다. 많은 중년 여성들이 몸의 변화를 부끄러워하고
거리를 두려 하지만 실제로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그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는 순간 시작됩니다. 상대의 손길이 자신을 감싸고 그 안에서 안도감을 느낄 때 뇌는 나는 여전히 소중하다고 인식합니다. 그 인식이 자존감을 세우고 삶의 활력을 되돌립니다. 이건 의학보다 더 깊은 인간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때 살아있음을 느끼고 사랑을 줄 때 존재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관계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가장 인간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생활이 활발한 여성은 단순히 건강한 게 아니라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 만족감이 바로 나는 여전히 여자로 살아있다는 자존감의 표현이죠. 결국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성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감각을 잊고 살 뿐입니다. 관계는 그 잊힌 감각을 깨워주는 자극입니다. 사랑받는 감각은 몸의 에너지를 일으키고 마음의 자신감을 회복시킵니다. 여성이 나이 들어서도 성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6번째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관계는 여성을 다시 여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몸과 마음은 동시에 젊어집니다. 7번째 이유는 부부관계의 회복과 장수 효과입니다. 의사로 살다 보면 참 많은 부부를 봅니다. 진료실 안에서는 건강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사랑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관계가 끊긴 부부는 몸보다 먼저 마음이 멀어져 있습니다. 대화가 줄고 눈빛이 닿지 않고 손끝의 온기도 사라집니다. 반대로 서로를 자주 안아주고 손을 잡고 포옹을 나누는 부부는 신기하게도 얼굴빛이 비슷합니다. 그건 단순한 정서적 교감이 아니라 호르몬이 같아지는 과정입니다. 성관계를 나누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신뢰의 호르몬이라 불리죠. 아이를 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을 때, 포옹할 때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이 옥시토신은 심장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낮추며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을 높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교감할 때마다 둘 사이의 신경회로가 다시 맞물립니다. 갈등이 줄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감각이 생깁니다. 그건 사랑이 다시 연결되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성생활이 활발한 부부는 면역력과 심혈관, 건강이 높을 뿐 아니라 관계 만족도가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긴장감이 사라지며 감정적 유대가 강화되죠. 저는 이런 부부를 볼 때마다 느낍니다. 이분들은 건강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구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리적 작용입니다. 서로의 체온이 닿는 그 순간 몸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가 바로 생명력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심리적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관계를 지속하는 부부는 수명이 더 깁니다. 영국에서 10년 동안 1000쌍의 부부를 추적 조사한 결과 정기적으로 성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7년 더 길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꾸준한 교감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랑받는 감각은 노화를 늦추는 유전자까지 자극합니다. 인간의 염색체 끝에는 텔로미어라는 부분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짧아지고 교감과 행복을 느낄 때 길어집니다. 즉, 사랑이 곧 세포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셈입니다. 저는 가끔 진료실에서 이런 농담을 합니다. 사랑은 최고의 노화 방지제입니다. 비타민보다 약보다 훨씬 강력하죠. 그럴 때 환자분들은 웃지만 사실 그 말엔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을 나눌 때 분비되는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세포의 산화를 막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며 뇌의 노화를 늦춥니다. 관계가 있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인지 기능 저하가 늦게 나타나고 우울감이 적으며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시 말해, 교감은 정신과 육체의 젊음을 동시에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루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온도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건강을 만드는 건 따뜻한 마음과 상호 존중에서 비롯된 교감이에요. 서로의 몸을 이해하고 상대의 속도를 맞춰주는 그 마음이
건강의 본질입니다. 나이 들어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단순히 육체적인 일이 아니라 함께 늙어가는 기술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 기술 속에서 두 사람은 다시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되며 서로의 삶에 에너지를 주는 동반자가 됩니다. 70대 후반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뇨, 아내는 고혈압을 앓고 있었지만 매일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며 포옹을 나누었죠. 아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부부는 요즘 대화가 많아졌어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따뜻해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관계가 단절되면 몸이 식지만 교감이 이어지면 그 온기는 죽지 않습니다. 그 온기가 심장을 돌리고 세포를 깨우고 삶의 불씨를 붙입니다. 결국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단순히 성생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얼굴빛이 밝고 마음이 젊으며 무엇보다 오래 삽니다. 이것이 여성이 나이 들어서도 성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7번째 이유입니다. 사랑은 몸의 시계를 되돌리고 부부의 시간을 늘려줍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일, 그것이 바로 장수의 가장 아름다운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이유는 모두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성관계는 단순히 젊은 시절의 즐거움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생리적 루틴이라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은 여전히 반응할 수 있고 여전히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여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럴 나이는 지났으니까, 남편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늙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몸은 그렇게 쉽게 늙지 않습니다. 멈추는 순간 늙는 것이지 움직이는 한은 계속 젊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어. 하지만 아닙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몸은 언제든 다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음은 언제든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그 용기 하나가 잃어버린 생명력을 되살립니다. 저는 수많은 여성 환자들을 통해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관계를 되찾은 여성들은 몸이 변하기 전에 먼저 얼굴이 변합니다. 눈빛이 살아나고 웃음이 돌아오고 말투가 부드러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력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은 인체의 본능이자 가장 건강한 에너지입니다. 세포가 재생되는 것도 면역이 강해지는 것도 모두 그 에너지 덕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몸을 되살립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숨기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신의 몸이 다시 살아나도록 허락하세요. 관계는 죄가 아니라 생명이고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여성이 나이 들어서도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젊음을 붙잡기 위함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런 진짜 건강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몸과 마음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몸의 온도이자 인생의 맥박입니다. 그 온기가 꺼지지 않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